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날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뭐 200만이 모였느니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무슨 50만, 20만 얘기도 나옵니다. 200만? 야, 날이 갈수록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 구라가 작두를 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여러분, 지금 개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진짜? 윤석열입니까? 조국입니까? 예? 그리고 검찰이,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이 조국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다, 반인륜적이다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 반인륜적?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거의 1년여 동안 이재명 지사 정치검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정치검찰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리한 수사? 반인륜적인 조국 관련한 수사다? 여러분, 이재명 지사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더 나가서 신체 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핸드폰도 2번인가 하고 하여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횟수는 여하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압수수색은 당연히 했고, 그런데 이렇게 지랄지랄 하지 않았어요. 에? 당하고만 있었지. 에? 그런데 조국 관련해서 핸드폰 압수수색 했습니까? 신체 수색은 뭐 차치하더라도 했습니까? 신체 수색은 그건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에? 어떤 게 무리한 수사입니까? 에? 어떤 게 반인륜적입니까? 에?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조국에 관련한 의혹, 이재명 지사님에게 부여진 그 의혹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개혁의 대상입니까? 자, 과거를 봅시다. 여러분, 박근혜 때 왜 윤석열이가 한직으로 내몰렸습니까? 댓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가 무리한 압력을 하니까 그거에 거부하고 항명했잖아요. 그래서 한직으로 몰렸지요. 원칙을 지키고 검찰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하다가 권력이 아부하지 않고. 그렇죠.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시민은 한동훈 3차장까지 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함께 한동훈 3차장이 같이 다 하지요. 실질적으로 최전선에서는 한동훈 3차장이 다 하는데, 여러분, 그 3차장 한동훈 그 차장이요. 평검사 시절 때인가? 하여튼 그때 검사 시절 때도 여러분 굵직굵직한 거 존나고 많이 했습니다. 최태원 SK 구속 기소하고, 정몽구가 현대차 회장 걔도 저거 하고 넘기고 구속하고, 그리고 박근혜 때도 36억 뇌물수수 추가 기소하고 이명박도 잡아놓고. 아니, 이게 지금 한동훈 차장검사가 과거에 했던 일이고 현재 하는 일입니다. 에? 그리고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보십시오. 삼성 2년 반 동안 삼성 탈탈 털지 않습니까?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하고 이후부터. 에? 우리나라에서 절대 권력인, 무한한 권력, 절대 권력인 삼성을 이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이번 이런 거 없었으면 벌써 진척이 됐을 겁니다. 에? 누가 지금 검찰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에? 아니,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 건들기 쉽습니까? 절대 권력이, 그 무한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삼성을. 그런데 남들은 한다고 해도 국민 눈치 보고 하는 척하고 마는데 윤석열이는 끝까지 하잖아요, 지금. 에? 삼바 분식 회계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재용
구속시키는 이제 거의 그 단계까지 왔잖아요. 이거 누가 했어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했잖아요. 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국은 뭐 했습니까? 민정수석 때 뭐 했어요? 민정수석 때 뭐 했어요? 아는 사람. 자, 이번 토요일 날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외치는 분들 이 방송 들으면 혹시나 민정수석 당시에 뭐 했어요? 그럼 민정수석이 뭐 하는 곳이냐고요? 검찰, 경찰, 감사원 등등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 하는 데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님 거의 1년여 동안 정치 검찰들이 여권 내 정치인들과 아삼육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여권이면 지금 자한당이 아닙니다. 자한당이 아니에요. 민주당. 왜냐? 정치 검찰들이니까. 정치 검찰들이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쎄쎄쎄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현 상황에서? 여권 인사 정치인들과 검찰 내에 있는 정치 검찰들이 쎄쎄쎄 해서 이재명 지사님 없는 죄도 막 그렇게 끊임없이 뒤집어 씌우고 1년여 동안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자택 수색은 물론이고 신체 수색까지 탈탈 털었고 망신 주기. 왜? 어차피 이재명이 죄가 있든 없든 이재명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그런 걸 컨트롤 타워 하라는 게 민정수석 자리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수상인가 아닌가 잘 훑어보고, 에?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가 이런 거 다 컨트롤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때 뭐 했어요? 도대체? 에? 아니 지금 개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이는 여러분 오늘까지 딱 조국 관련해서 빼고 엊그저께 검찰 개혁 외치는 그분들께 묻겠습니다. 윤석열이 조국 관련해서 딱 빼고 검찰로서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권력의 눈치 온지 한번 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이가 윤석열이가 검찰 개혁하는데 딱 적합한 인물이다 라고 임명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한한 박수를 쳤잖아요. 불과 2달 전에. 근데 지금 와서 부끄러운지는 아닌가? 부끄러운지는 조금 부끄러우면 아는지 윤석열 뭐 어쩌고저쩌고는 그런 구호는 별로 없어. 그냥 검찰 개혁.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감정인데. 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2달 전만 해도 윤석열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윤석열이가 2달 만에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뀐입니까?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 내면에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거를 이 사람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에 놔둬도 잘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적임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민정수석이고 그 말을 받아서 판단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안해동에서 뭣도 모르고 친문 정부에 이렇게 끌려다니십니까? 앞서 얘기할게요. 검찰개혁 외치는 그분들 이 방송 들으면 민정수석 당시에 조국은 뭐 했냐고요 도대체. 하나라도 얘기해봐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했어요. 까짝까짝 페이스북이나 날려갖고 오늘 주호영 의원한테도 이런 얘기 들었죠. 잠깐 이거 왜 커져 이게. 에? 17년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죠. 네.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나오죠? 자, 보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에? 한동훈 3차장이나 윤석열 지금 검찰청장은 그 자리에서 그때 17년도 그때 박근혜 때려잡았고 그 연루된 사람들 조사하고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조국 당신은 뭐 했냐고 이런 패북진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 찾다 못 찾았는데 여러분 16년도부터 17년도 총각까지 그때 촛불 집회 했었잖아요. 열심히. 그때도 이 조국이가 이 패북질 날리면서 그때 당시 촛불 집회한 걸 회의적으로 봤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에? 그때도 모두 열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물러가라. 탄핵시켜야 된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다 저거 해야 된다. 그때 부르짖을 때도 이 뒷구멍이에서 딴소리 한 사람이 조국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트윗을 그거 찾다가 귀찮아서 못 찾았는데. 에?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에서 뭐 했냐고요. 과거에 그랬다. 이 짓 하고 있었잖아요. 매일 언론 플레이. 예. 탁현민이를 그렇게 못 잘랐잖아요. 이런 거나 잘 하라고. 예? 이미지나 쌓고 이런 거나. 이 짓만 했잖아요. 민정수석 자리 동안. 2년 반 동안. 이 짓만 했잖아. 언론 플레이 나와서.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뽕 맞았고, 잘생겼니? 키가 몇이니? 부럽다. 무슨 정책 얘기를 해야지. 야, 뭐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윤영찬 홍보수석. 지금은 이분이, 이재명 지키기 서명까지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 경기도에서 무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성남에 나온다는 소리 있더라고요, 이번 총선에. 그래서 이제 그쪽 간 것 같은데, 얘는 다 알고, 이 조현옥 인사수석인데, 지금 안 합니다. 조현옥 인사수석인데, 이 사람도 박원순 개로 분리됩니다. 이 사람 내가 사실 이재명 지지층들이 예전에 뭐 문죄인 이런 분들도 있고 막 문재인 보면 막 혈압오른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거북했어요. 그래도 문죄인 하면 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솔직히 이 얼굴 보기도 싫어요. 이제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진짜로. 내가 예전부터 어떤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가 좋아하지는 않아. 좋아하지가 아니라 싫어했는데 그래도 얼굴 보면 이렇게 막 역겹거나 화딱지 나지는 않았걸랑요. 그냥 짜증 정도만 조금 났지. 지금은요. 이 짓 하고 있었잖아. 근데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 에? 지난 2년 반 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서 무슨 진짜. 자, 여러분. 보통 민주진영도 아니지. 친문진영 내에서 막 속았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윤석열이 그런 줄 몰랐다는. 그래,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인사가 만사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걸 판단하고 체크하고 이 사람을 임명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하는 게 판단하고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다 분석하고 모든 것을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 자리가 민정수석 자리예요. 그 사정기관들 다 감시하고 견제 들어가고 다 이것저것 다 정보 다 받아갖고 모든 걸 수집해서 적절한 인물인지 아닌지 종합 판단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대로 윤석열이한테 배신당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모르니까. 이 사람은 몰랐다면 무능한 거지요. 무능한 거지.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지금은요 검찰 내에서
개혁의 대상이 한동훈, 윤석열이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지난 1년 전 정확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이재명 지사님이 그렇게 되실 동안 민정수석 자리에서 이재명 관련 이러한 조사들이 적합한가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다 판단하고 거기에 손 댈 거 대고 하는 게 민정수석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면서 그 정치 검찰과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눈 감아줬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몰랐던가. 그 무능한 거지요. 개혁의 대상은 윤석열이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범인은 따로 있어요.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